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예린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드니까 정말 대형주가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반등은커녕 북스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내 최고치, 종가상 1,150원대 진입하는 등 원화가 약세를 보여준다 한들 대형 수출주,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전차는 당초 어려웠었고 여기에 실적이 특별히 수주 측면에서 점증 우려가 커지면서 조선주가 또 같은 여파로 건설주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미 수급은 메이저 수급은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 780선을 돌파하면서 7년 8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닥인데요. 오늘도 형님보다는 아우가 더 나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실적을 기반으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월 21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가부터 정확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지금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가 점차적으로 지금 박스권 형태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조금 이제 관심이 코스닥으로 좀 몰리는 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보다 좀 차별화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액은 0.45%가량 상승한 208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워낙에 지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 2000선에서 2040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00선에서 좀 큰 매물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당분간 2040선에서 2100선 사이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전차적으로 일단은 좀 개선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사실 코스피 지수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의 당분간은 좀 흐름 자체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 0.64%가량 상승한 787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조금 우려가 되었던 한 75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780선까지 어느 정도 좀 안착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 지수의 경우 아직까지는 충분히 추세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800선까지는 조금 노려봐도 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환율의 경우는 현재 조금 워낙 약세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 자체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불안감이 좀 작용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코스닥이 788선까지 돌파하면서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일단은 2080선을 챙겼고요. 코스닥은 이러다가 오늘 790선 언저리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듯합니다. 잠시 후 윤곽을 조금 잡으면 제가 수급도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업종별로 한번 스캔을 쭉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의 어떤 섹터가 움직이느냐 얘기보다 코스닥의 순환매가 오늘 어느 쪽에서 빠르게 도느냐가 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양시장은 양호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외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죠. 그리스 사태도 진정이 되는 모습들, 이란 핵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업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가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1.7% 정도 반등하는 모습인데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이미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실적 발표를 할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유가가 그 화학주에 유리하게 움직이면서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증권주가 1%대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수 상승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고 증권주 역시도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몇 개 안 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의 수급이 역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 코스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동아ST나 이현제약 같은 종목군들 4%대,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주, 운송장비 업종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운송장비 업종이 올라오는 부분이 아주 특징적이네요.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현대유포조선, 조선주가 2, 3%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실적 우려로 인해서 워낙에 크게 주가가 밀렸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정도 올라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 굉장히 많이 부진을 했었는데 사실 자동차주가 올라간다면 이제 환율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달러 대비해서도 그렇고 엔화 대비해서도 원화 가치가 다소 약세로 진행되는 모습들, 하반기까지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의 모멘텀이 한번 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철강주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중소형 철강사들이 반등하는 모습, 포스코가 1%대 반등, 동부제철 역시도 1%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그동안 워낙에 밀렸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라든지 이제 의료 종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 IT 부품주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 이 반등의 연속성이 있을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약주 역시 1%대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경동제약이나 휴온스, 메디톡스 4%대, 3%대 강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 업종군이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같은 업종들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로 약간 좀 성장주 측면에서는 최근에 약간 밀려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좀 조정받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에 속한 종목들 저희가 잠시 후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LG화학은 2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의외로 하루 늦게 급등하는 그런 패턴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수급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2080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780선 중 후반을 내달리고 있는 아침인데요. 일단 메이저들의 수급이 다들 코스닥을 쳐다보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장 수급은 어때요? 네, 오늘 아침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살펴본다면은 개인이 한 5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한 72억 원 정도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현재 좀 73억 원가량의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그 시장 좀 살펴본다면 현재 좀 외국인과 기관 좀 양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외국인 한 4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는 한 18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한 77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 쪽으로 좀 외국인의 관심이 조금 몰리는 듯 싶었지만은 오늘 아침이나 현재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관심이 몰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에서 좀 외국인이 아직까지 그 막판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이 돼준다면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다시 한번 오후장에서 좀 반전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좀 외국인이 매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좀 지수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업종 좀 살펴본다면은 어제와는 다르게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현재 화학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49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67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일단 좀 우려가 됐던 업종 바로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현재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다시 15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운수장비 업종이 혹시 가격적인 좀 메리트를 느껴서 외국인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지금 기관이 한 2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 공방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 외국인 한 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의 경우는 한 4억 원 정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 그 금융업종의 경우도 외국인에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한 9억 원 정도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한 1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금 시장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그 안에서는 현재 이제 제조업종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 좀 동반 매도가 나오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외국 기관 좀 동반 매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과 제약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침부터는 좀 코스닥 위주로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장 막판까지 수급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을 들여다봤는데요. 의외로 형님보다 아우인 거는 맞지만 지금 형님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상승률은 0.4%, 코스피는 0.5% 정도로 약간 웃돌고 있고요. 의외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관심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오늘 출발 상황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2년 내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상 드디어 1,150원을 열어준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또 추가 상승 출발했다고 해요. 자세한 분위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분석을 잘하셔서인지 많은 언론에서 정경팔 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 오늘 얘기해 주실 건가? 1,150원대 넘어섰는데 1,200원 연내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90전이 상승한 1,156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1,156원과 1,157원 8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157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한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와 중국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럽 안정화 기구로부터 단기 대출을 받아서 IMF와 유럽 중앙은행의 채무를 상환했고요. 중국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는 미 연준 관계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최근 4일간의 조정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N이 미 국채 수익률과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124.37엔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1개월물은 달러 N을 가까이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을 환산해 1,156원 5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원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큰 조정 없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이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와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금 가격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하루만 2.2%나 폭락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향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하락이 외환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금 가격과 반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달러와의 강세를 암시하고요. 금을 수출하는 호주의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만큼 위험통화 약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달러 강세 요인과 위험통화 약세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원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2013년도의 고점인 1,163원 50전을 향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방송 전에 말씀하셨던 1,200원까지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1,163원쯤 도달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일정 부분 진행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만 독일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하면서 두 국채 수익률 사이의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유로 달러의 하락을 통해서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재료로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은 1,154원에서 1,160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예, 무엇보다 금가격 하락이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를 짚어주셔서 감사히 들었습니다. 달러 강세, 위험통화 약세를 금가격에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는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1,200원을 급하게 얘기하기보다는 1,116원대 돌파하는지를 보자라고 큰 그림에서 또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시장의 대형주가 사실 다음 주부터 정도 꿈틀대지 않을까 환율도 오르고 했는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부에서요. 의외로 대형주는 오늘 아침장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의외 템포에 먼저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차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선과 자동차도 살펴드릴게요. 먼저 시장의 핫한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게임주를 좀 먼저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액토즈 소프트가 급등한 데 이어 어제 10% 급등한 위메이드가 오늘 또 오릅니다. 신작 열혈전기 출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게임주 가운데 탑픽은 뭔지 사실 어제 웹젠이 최대 주주인 NH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오늘 약간 약세를 보여있는 것도 특징적인 공시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주 양쪽 다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탑픽도 지금으로서 탑픽 한번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주시고요. 탑픽주도 추려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게임주의 강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게임주를 언급드릴 때 결국은 성장주 내의 순환매로 게임주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랠리가 조금 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게임주는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IP입니다.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게임들이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즘에 올라가는 게임 보시면 IP란 이름이 붙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IP란 이름이 붙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IP의 활용은 YD 온라인의 갓 오브 하이스쿨이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 갓 오브 하이스쿨의 흥행에 힘입어서 갓 오브 하이스쿨의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들이 흥행 랠리를 좀 장기간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YD 온라인도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다른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열혈전기가 미르라는 그 온라인 게임의 IP를 활용한 게임이에요. 최근에 NC소프트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리니지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기존에 흥행했었던 온라인 게임의 지적재산권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임주를 볼 때는 이 지적재산권 이슈가 있는 게임주를 선별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1년에 5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을 부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올라가는 종목들 중국 이슈가 빠지면은 역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관련주는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IP라는 키워드가 함께 더해져야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웹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좀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5% 상승하면서 전고점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무리가 큽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특징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은 웹전과 NC소프트 두 종목입니다. 먼저 웹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분 매각 이슈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민기적의 흥행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장기간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도 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이 런칭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웹전의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웹전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차트상으로도 모두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이번에 지분 매각 이슈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이 지분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웹전의 주가에 그동안 계속해서 부담이었는데 이번 지분 매각으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웹전이 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제가 게임주를 말할 때는 항상 탑픽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NC소프트 지금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조정시마다 모아가시는 관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니지의 그 IP를 활용한 게임이 제대로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가 되는 순간 한두 번 정도 모멘텀을 더 받고 단기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NC소프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상의 좀 여유 있는 기간을 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대응이 가능하다. 해서 당장에 매수하신다면 웹전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긴 시각으로 분할 매수로 보신다면 NC소프트 정도 게임주 중에서 관심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 탑픽은
가벼운 종목은 웹젠, 약간 무거운 종목은 NC소프트. NC소프트는 영원한 게임주의 대장주인 것 같네요. NH엔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에 관해서는 웹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수급도 좋은 웹젠이다 하셨습니다. IP란 지적 대상권을 활용할 수 있느냐 플러스 중국 모멘텀이 결국 게임주의 희비를 엇갈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특별히 탑픽주가 혹시 다른 것이면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부터 게임주를 상당히 좀 좋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게임주의 경우가 사실 이제 국내에서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진출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어떤 좀 브라질 쪽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까지도 게임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게임주의 경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성장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각 게임 회사들마다 꾸준하게 또 매출을 내주는 또 게임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좀 전제에 이제 깔리고 본다면은 상당히 좀 매출현지 실적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이제 탑픽 주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네오이즈 게임즈와 썬데이토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토즈의 경우 현재 좀 투자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썬데이토즈의 경우는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는 좀 크게 오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제 한 16,000원 부근에서 한 18,000원 사이 이 박스권 부근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박스권 안에서만 조금 대응이 가능하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썬데이토즈 중에 좀 가능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썬데이토즈가 가장 유명한 게임으로 바로 애니팡입니다. 애니팡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출을 좀 시연해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주를 워낙 좀 좋게 보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좀 게임주들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의 경우는 다른 게임주가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네오이즈 게임즈의 경우는 좀 가장 크게 이제 게임이라고 한다면 바로 고포류 관련 게임인데 이런 고프로 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인기를 좀 끌고 있고 또 매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좀 여러 이제 블레스라든지 좀 여러 대작 게임들이 좀 앞두고 있어서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좀 선호를 하신다면 네오이즈 게임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 가격만 살짝 잡아주시죠. 네, 현재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연말까지 좀 길게 보겠다 한다면 한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어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또 탑픽으로 얘기를 해볼 만하다 얘기가 있었고요. 썬데이토즈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엿새 만에 급반등해요. 그래도 이제 뭐 아직까지 8,000원대인데 10,000원 깨지고 나서 이제 막 7% 급등해도 8,000원입니다. 일단 오늘 급등의 재료는 있는 것 같아요. 사는 쪽에서 한 2조가량 자금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소식이 일단 있어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 반등식 팔자 의견을 내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일단 오현진 멘토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현대차가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접어든 시점에 드디어 관심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1차 목표치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소식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조선주가 아무리 크게 밀린다고 해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상장 폐지나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죠. 여전히 글로벌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해서 존속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그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반등한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7, 8% 올라가긴 하지만 낙폭에 비해서는 사실 올라오고 있는 폭이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 개선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급한 불이 꺼진다라는 관점이고 그동안 수주했었던 대규모의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혹은 그 다른 조선주에도 이런 플랜트 부분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선주는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조선주가 추세적으로 올라오려면 전방산업인 해운주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최근에 BDI 지수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해운업이 살아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뿐이고 실제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주의 실질적인 이제 안정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 지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일부 플랜트들의 발주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로는 조선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반등했을 때는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봉을 모두 다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10,000원이라고 해도 현재 주가에서 뭐 20%가 넘는 그 상승을 보여야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조선주는 올라갈 때 이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우조선해양은 한 10,000원 정도까지 손실이 커서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반등 주니까 조금 더 홀딩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올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현대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고 조선이 하나의 업종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운수장비 업종에 가장 센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3.6% 급등 거의 13만 원 부근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등을 조금 믿어볼 수 있을까요? 늘 이러다 말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아니지만 매수를 준비해놓고 있을 때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는 게 환율 때문에 올라오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바닥권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에 현대차도 같이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0.5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그동안 중소형 성장주에서 대형 경기민감 가치주로 옮겨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오늘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을 일단 하락 전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급의 매기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옮겨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오늘 종가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그렇게까지 못 갔었던 부분이 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공매도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현대차가 한 14만 5천 원까지만 빠르게 올라와 준다고 해도 쇼커버링 물량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를 더 크게도 밀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폭을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만 보자면 정말 쌉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자동차주보다 싼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안 사서 못 간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눌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요. 신규 매수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를 수급이 옮겨가는 흐름을 적어도 한 이번 주 한 수요일, 내일이나 뭐 목요일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대외 리스크 완화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사줄지 그렇지 않을지 이 부분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13만 5천 원 위로는 올라와야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주요 저항대가 13만 5천 원에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신규 매수하신다면 이 가격 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 현대차가 4%까지 상승한 적이 최근에 정말 없었는데 일단 4%까지 21선 내려오는 거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형주가 기로에 서고 상당히 중요한 반등을 진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될지를
아직까지 끝까지 가야 되지만 오늘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도 현대차인데 7년 내 거의 최저치에서 맴돌았던 LG전자까지 오늘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창고에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4만 원대에서 겨우 지지가 됐던 LG전자에도 반등세가 조금 보여집니다. OCI는 미국 자회사를 이제 팔면서 매각을 성공하면서 일단 강세를 띠는 재료가 있어서 이제 강세가 나오는 것인데요. LG전자 쭉 자동차까지 조선주 봤으니까 흐름을 조금 타서 태양광주까지 한번 가보죠. 네, 지금 LG전자의 경우가 워낙에 조금 크게 이제 낙폭 과대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저가 매수에 따른 이제 유입으로 인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고 또 오늘 시장 상황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이런 반등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갈지 여부가 가장 큰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LG전자의 경우는 좀 가격대만 본다면 상당히 지금도 좀 매력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LG전자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스마트폰 판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매출 부분이 생각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LG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긍정적인 의견은 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가격 부분 이제 저가 매수에 따라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진입을 해봐도 될 구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LG전자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LG전자의 경우는 만약에 현재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짧게 목표가를 한 21선 부근이 한 45,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좀 높은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좀 6만 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에 워낙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현재 6만 원대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손절을 하기에는 좀 늦은 타임이라서 아직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로서 좀 운 좋게라도 좀 지금 만약 당장 진입을 하셨다라면은 지금으로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단기 반등을 노리고 LG전자 들어가신 분을 조금 더 기다릴까요? 원래 작전이 그거잖아요. 작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현재 이제 들어가셨다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반등세를 한번 좀 노려볼 수가 있는 타임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4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제가 전저점 부근이 한 41,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OCI도 한번 살펴주세요. 네, OCI의 경우가 이제 자회사 매각, 미국에다 이제 매각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7%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자산을 이제 확보를 해놨고 이런 그 투자금 가지고 신사업에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태양광 산업에 이제 신규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OCI의 경우는 제가 좀 지금 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은 한 12만 원대 부근에서 좀 그동안에 터치를 하고 밀리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지금 본다면은 거의 박스권 이제 한 85,000원에서 12만 원 선 이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여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 12만 원 선을 오늘장에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15만 원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있고요. 만약에 좀 일시적인 이슈만으로 한 12만 원대 부근에서 오늘장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린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장에서 만약에 한 12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돌파가 가능한다면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12만 원 선을 좀 터치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 한다면은 제가 손절 라인은 조금 여유 있게 한 89,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OCI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12만 원대를 지켜주는지 혹은 뚫어주는지 그대로 밀리는지가 상당히 향후 주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날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주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재료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익악기입니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운영 소식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면세 사업권 따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 상한가 한번 칠 뻔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줄어서 20% 그래도 급등 중에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이미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제 장 끝나고 호실적을 발표한 뒤에 어제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밀렸었는데 오늘 뒤늦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조금 7월 초 조정 이후에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삼익악기, LG화학을 필두로 한 화학주 한번 살펴보죠. 네, 삼익악기 오늘 면세점 모멘텀이 20% 넘게 좀 급등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뭐 면세점 이슈가 참 가장 뜨겁네요. 뭐 이닥 살 것만 따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삼위각기는 사실 이번 면세점 입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증대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면세점 입찰에 의해서 20% 오른 것이 뭐 주가에 반영이 되었냐, 되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만 저는 좀 장기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위각기는 어차피 중국 모멘텀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악기가 잘 팔린다, 뭐 피아노가 잘 팔린다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 혹은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내에서 약간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디지털 피아노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디지털 피아노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쿠스틱 피아노보다는 이제 가격이 싸고 상당히 가볍고 이동도 편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기존의 그 어쿠스틱 피아노보다 그 디지털 피아노를 선호한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디지털 피아노의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이 어쿠스틱 고가 피아노 부분에 강점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피아노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영창뮤직에 최근에 판매율 좀 밀리고 있다는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의 부담이 삼위각기에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의 부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오늘은 면세점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규 매수는 안 되겠죠. 지금 어차피 양봉도 아니고 음봉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오늘 저가 정도를 기준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뭐 관심을 가질 때 가지더라도 신규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그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삼위각기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LG화학을 필두로 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대장 그리고 호실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LG화학이 오늘 드디어 급등하네. 의외였어요. 어제는 조금 주춤하더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가 강세다 보니까 LG화학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2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자나 전지 부분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 부분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뭐 좋지 않은 실적을 모두 다 만회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화학주의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화학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화학 제품이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후자 쪽에 증시 분석가들이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상반기에는 전자나 전지 부분이 굉장히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부분의 수익성도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LG화학이 화학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나 전자 부분의 실적 개선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정배열이고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관점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적인 진입을 하시려면 현재 가격에서 약간 조정받은 후에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 27만 원 아래 정도에서는 충분히 뭐 신규 매수를 해갈 수도 있는 가격권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 하락이 화학주의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에요. 그만큼 더 많이 팔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더 강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 무난하게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산원으로부터 2조가량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대우조선해양이 6거래일 만에 급등. 현재 상승폭은 조금 더 커져서요. 15% 급등해 좀 전에 8,000원이었는데 8,600원까지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된 대장주였던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급락. 신의 면세점 관련해서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던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락. 자, 시장의 이제 판이 조금은 바뀌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좀 애매한 게요. 코스피도 상승폭이 줄었고 외국인들도 사는 척하다가 지금 거래소에서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코스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도 같이 빠지면서 시장이 그냥 조금 같이 눌리는 날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중수형주에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번 주 경우에 이제 좀 대형 그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좀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워낙에 좀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중소형주의 좀 실적 개선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호조세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는 이러한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에 좀 아직까지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한 수급도 좀 코스피에서 좀 몰려왔던 수급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당분간적으로 좀 코스닥의 장세가 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된 대형주들이 점차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어서 만약에 낙폭과대된 대형주의 경우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관점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중소형주의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높아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만을 좀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중소형주 가운데는 어느 쪽 좋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중소형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게임주 좀 좋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게임주의 경우가 워낙에 급하게 올라온 면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덜 올라온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가운데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썬데이 토즈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해 주셨었죠. 오현진 멘토님께 이제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잘하면 대형주의 반등이 시작되는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까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종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 똑같이 대형주를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이제서야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수급이 옮겨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중소형주로 엄청난 수익을 내시는 개인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형주로 발이 꽁꽁 돈도 없고 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현실적인 투자일 수 있겠네요. 대형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형주가 올라온다고 섣부르게 물량을 실으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양시장 모두 이제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일단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경기민감 수출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세 전환 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은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대형주가 추세 전환을 보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지는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중소형주가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개별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시장이 흔들리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뭐 코스닥 종목들이 1, 2%, 3, 4% 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이번 주 내로 수급의 이동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면서 코스닥과 벌어진 갭을 좁히는가 싶었었는데 상승폭은 2080선 중반으로 일단은 묶이는 시점이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는가 싶었지만 현물에선 곧바로 순매도로 돌아서고 선물만 2,000계약 넘게 2,500계약 넘게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 788선까지 넘기는 등 신기록을 또 한 번 세웠지만 현재 하락 반전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780선도 조용히 반납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또 한 번의 급등세가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략 한데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차례로 보죠.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격 과다. 코스닥에 일단 이격 과다를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자. 그리고 50% 이상 절반 이상 현금을 좀 챙겼으면이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21선하고 이격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죠. 일단 너무 많이 오버슈팅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 적당히 수익 났으면 한번 좀 현금화 시킬 시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어서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보죠. 그리스와 중국
미국 등 해외발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 원화 약세에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시는데 워낙에 대형 수출주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볼까요?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그리고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위주로 매수를 해봤으면 현금 반, 주식 반, 포트 비중 역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중소형주 약간 팔라 의견도 있었었지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게 변하고 있다라고 메모 주신 정영훈 과장님 만나러 메르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로 나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뵀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종가상 1,150원대 안착했고 오늘은 심지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를 비롯한 주선주들, 대형 수출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듯도 해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전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외국인이 지금 PER 10배 미만의 저평가 대형주들의 지금 계속해서 좀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중국발 불확실성도 완화 국면에 지금 들어선 상황이 있고 투자 심리가 지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의 지난주 어닝 쇼크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대형주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된 녹아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인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있지만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형주 포스코 지금 신저가 행진을 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렸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 10배 미만의 저평가 대형주인 대표적으로 차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지금 2013년 이후에 2년여 만에 지금 1,150원대를 지금 회복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 흐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형 수출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수출주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주가가 신저가 행진을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에 좀 진입한 그런 좀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여건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겠고 오히려 그동안 장기간 소외됐었던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 대형주 쪽, 수출 대형주 쪽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부터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면서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미 사기 시작했다면서 자동차를 좋게 보셨었는데 드디어 오늘 현대차가 4%가량 급반등을 해주는군요. 궁금한 부분은 많이 오른 중소형주는 조금 정리를 하자, 일부 차익 실현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혹시 건자재주들도 일제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많은 수익 보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우선 건자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좋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자재 쪽은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멘트주들이 급등해서 볼 수 있으시 결국에는 건자재들도 이제 제2의 시멘트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좀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다소 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봤을 때 가격이 좀 높다라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건자재주 중에서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좀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는 그런 좀 종목군들로 투자자분들께서 찾으시면서 좀 투자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자재 쪽에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폭넓은 건자재에서
상한가 쳤던 하츠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일부 많이 올랐었던 페인트주 그리고 건자재 대장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건자재 업황 자체 좋아지는 건 맞기 때문에 일부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개선됐죠. 잘 들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혜원 과장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여기서 끝을 내지 않네요. 더 상승폭을 키웁니다. 약간 주춤하긴 했었는데 2087.53까지 끌어올리는 순간이고요. 외국인들도 현물 슬쩍 빼는 것 같았지만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 되겠고요. 자동차, 조선, 특별히 화학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 오늘 시장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한번 오늘 아침까지 슈팅 준 다음에 약간은 눌리네요. 오늘 형님이 빛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출발 지쇼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